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목요일로 옮기면서 그렇습니다. 잠시 혼란을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러나 저러나 네. 저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치부심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왜 목요일로 옮긴 거예요, 갑자기? 이동형이라고 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동규 작가님 알죠? 이 작가님. 예. 이동형이가 김수민을 낚아채 갔어요. 아, 인재를 또 알아봤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대신에 저의 출연료를 올려주기로 해가지고 빅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원석 의원님이 좀 타격을 크게 입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방송- 또 형님이 또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 후배들. 목요일 날 아무 일이 없었어. 사실은 이제 목요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주초에 하다 보면은 이게 주말쯤 올라갑니다. 그럼 이뭐 진짜 솔직히 다 식어버리는 세상이 이슈 바뀌었어. 같고 아, 그러네. 오늘 녹화해서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막 이제 합니다. 막 또 월요일에 나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에이, 그렇진 않습니다. 편집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할 수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아, 돌리는 겁니까? 예, 예. 그럼요. 죽어나면 새로 고용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주면 되니까. 예. 죽으면 또 새로 뽑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야근 수당을 드리려고 광고를 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는 김에 광고부터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해요? 그러시죠. 예. 인사를 깜빡했군요. 예. 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보좌관 김성애 보좌관님. 자, 그리고 또 방송인 황현희 씨. 네, 반갑습니다. 또 황에서 예, 꺾을까봐 황에서 조만수 안에 또, 예, 뭐 반갑습니다. 황현희 씨한테 예, 예. 제가 그 우리가 좀 어떤 20만쯤 돌파되면은 예, 예. 20만쯤 돌파되면은 네네. 이벤트를 안 하려고요. 너무나 기여를 크게 하셔가지고 예, 예. 사랑해 이런 걸로 같이 바지 내리죠? 같이 바지 내리고 엉덩이에다 글씨 써가지고. 아 사실은 말이죠. 선수촌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바지 여러분. 내리면. 뭐야. 5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디로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디로직. 예. 오늘도 바디로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네 진짜. 이게 유튜브도 퇴출. 검열해야 돼. 선수촌 퇴출. 이거는 저기 딱지 붙는 거 아닌가요? 아니 현장 방송? 저희 저 모자이크 처리하면 됩니다. 야. 바디로직 예.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김수민 평론가를 소개해야지. 아 그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보다 못해 내가. 갑자기 소개하기 전에 바지를 가면 어떻게 우리 소개하려고 김수민 그래요? 평론가 말이죠. KBS에서 억열남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왜요? 방송을 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방송하고 일어서고 바로 다음 사람이 딱 앉으니까 네. 이 스팀이 따로 없는 거야. 아, 엉따. 억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엉덩이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남자. 예, 억열남. 자유한국당에서 저기 엉덩이 쇼 했으면은 네. 불이 전기를 끄면은 우리 엉덩이 쪽에서 열이 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오늘 애들이 안 붙는다. 예,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받아주고 있어? 아니, 뭐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아, 거야. 그래요? 아, 내가 웃겨보려고 그랬는데 잘 웃질 않으니까 잘 웃지 않아요. 소개. 아니, 저,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억열남. 아니 오늘 페이스북에 예. 어느 제 패친이 네. 황교안이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뭐 한 줄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는데 내가 태그가 됐어요. 도대체 왜 내가 태그가 됐을까 물어봤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황교안 얼굴을 나로 인식하고 자동 태그가 된 거야. 아주 기분 더러워서 하루 종일 2017년 대선 때 대선 후보 토론회 하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동 태그가 되는 거예요. 네. 내 패친 중에 한 명하고 예. 조원진하고 김용민이 동일 인물이었다. 진짜 김용민이 태그되는 거예요. 조원진한테. 황대표급이네. 그렇습니다. 대선 대선 주자급. 대표. 자 오늘 또 정치부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기 전에 광고부터 광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비타굼. 그래서 굼은 뭐냐? 비타는 뭐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굼은 바로 굼뱅이의 설마. 굼입니다. 굼뱅이에요? 굼뱅이? 예, 그렇습니다. 안에 물컹물컹 뭐 있는 것 같은데? 굼뱅이 그림이 있는데요? 굼뱅이가 안에 들어갔겠어요. 짜는 거지 짜는 거. 아니 이 굼뱅이를 달여서 만든. 달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산 버섯 영농조합에서 제조하는 활력 충전의 끝판왕 비타굼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뭐 굼뱅이를 원료로 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굼뱅이 함유량이 10% 안쪽이에요. 예, 10% 안쪽이에요. 거의.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굼뱅이를 담갔다 뺀 뭐 그런 정도로 군뱅이 당근 물이죠. 네, 그렇죠. 예, 예.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그럴 것이 굼뱅이가 워낙 비싸요. 예, 그래서 최근 굼뱅이가 금뱅이로 불릴 만큼 몸값이 엄청 뛰었는데 비타굼에는 한 포에 굼뱅이 12마리, 12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0ml 한 포에 굼뱅이가 무려 30%에 달해요. 엄청 높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3배네요, 다른 거예요. 굼뱅이, 아우 끔찍해. 굼뱅이의 효능이 뭐예요? 이 굼뱅이는 이제 흰 점박이
꽃무지의 유충입니다. 유충이군요. 유충이에요. 예. 근데 단백질이 무려 58%에 달하는 고단백이네. 순수 단백질의 보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뱅이에 들어있는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은 현재 식약처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식품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은 아니고 식품이에요. 건강보조식품. 네, 그렇습니다. 추출 가공식품. 군뱅이만 넣는 게 아니라 사과 농축액, 사슴뿔 영지버섯, 나무 열매, 강황까지 첨가했습니다. 이게 이거 마시면 군뱅이 맛은 안 나죠? 군뱅이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한 포씩 30일만 드시면 주체하기 힘든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왜 주체하기 힘들어요? 글쎄 말이에요. 남자로서? 남자로서 쓰신 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주체하기 힘든지. 네, 활력이 또 활력이 좋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럼. 아니 농담이고 농담이고. 방송 중에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게다가 방송 중에 치시려고요? 방송 중에 먹는데 방송 중에 쳐야 큰일 났다. 지금. 진짜 큰일 나네 진짜. 이제 괜찮습니다. 녹화 중이니까 바로 이제 또 고발할 때 풀 HD 자료 화면으로. 예, 자료 화면으로 활용이 됩니다. 요즘에 그저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게 방송사마다 풀 HD로 풀 HD 고화질로 촬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빼박이 돼버렸어요. 네네네. 빼박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청산 버섯 영농조합이 김용민닷컴 이용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도 이제 하고 있는데 1개월 15만 원이 이제 정가인데요. 자, 김용민닷컴에서는 즉시 적립금 6만 원을 적용해서 9만 원에 판매합니다. 괜찮네요. 예. 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1개월 15만 원이면 군뱅이가 비싼 거네요. 진짜. 비쌉니다. 1개월치. 예. 1개월치가 9만 정가로 원. 하면. 자, 이 한 포를 매일 한 포씩 30일 드시면요. 네. 아주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보죠. 예. 자, 우리 군뱅이 맛도 안 난다는데. 네. 여기에 메인 슬로건이 30일간의 느껴보는 하루의 차이. 좋은데요, 멘트. 네. 까맣습니다. 이거 뭐 저기 이 향이 있네. 야, 이거 한약 냄새인데. 굉장히 진해 보인다. 독하다. 은근히. 맛있네. 진하고. 맛있어. 맛있어. 굉장히 진하네요. 이 커피보다 더 진해요. 이 남은 가루가 군뱅이 가루가 아니라 추정되는데. 아니. 못 드신다면서. 아, 나못 먹겠네. 뭐 샀을 때 아니 그랬어요. 주체할 수 사실 없는 약간 고소하긴 하네. 주체할 수 없는 변화가 맛있어요. 온다니까. 내가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사실. 방송 전에는. 아, 이거 한약이네. 좋죠. 네. 자, 여러분 정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몸에 좋으면은 뭐 저 진짜 뭐 뱀도 먹는 판인데. 그럼요. 네? 이 거부감 드는 맛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비유가 약해서 네.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한약 같은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한약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약입니다. 예, 예. 한약보다 훨씬 먹기 편해. 예. 개소주보다 편한데 개소주. 아, 개소주. 옛날에 개소주들 많이 먹어봤죠. 어떠세요? 밥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밥은 모를 것 같아. 너무 넘어가지 맙시다. 햇빵 가자 햇빵. 대피 대신 보니까 이제 사과 농축액을 8%나 넣었으니까 또 그거 굉장히 많이 넣은 거고. 그렇습니다. 달짝지근한 그렇게 해서 맛이 첨가가 된 거죠. 뭐 영지버섯, 뭐 강황분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뭐 아주 괜찮습니다. 예. 자, 비타굼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할인된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 검색하면 6만 원대 판매되는 상품들이 나오지만 그건 5개들이 2박스, 즉 10일치 상품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김용민 개새끼 사기치고 있는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런 쪽은 약간 좀 편법을 쓰는 눈탱이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김용민이 저희는 한 달치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비타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말끔한 정장. 김수미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방송사를 돌 정도의 스케줄이 됐어요. 매니저까지 기용했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제가 매니저입니다. 그래요? 야, 김용민 씨 방송에 이제 나오면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아까 영향력이 전에 있습니다. 카니발하고 시간이 오래 내려주고 걸렸어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형 당대표한테 연락이 와서 토크 콘서트라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의 복심. 이번 주는 아무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망신스러운 정말 이거는 뭐 역대 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그 지금 벌써 80일이나 됐잖아요. 국회를 나온 지가. 네네. 그러면 이제 협상해가지고 원내 복귀하는 그 협상을 원내대표 대의임을 하든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니면은 원내대표가 의총하면서 가자 그냥 안 되면 내가 직이라도 걸겠다. 네. 이러고서 이제 부족하지만 성토하고 통과하는 게 보통이거든. 근데 막 성토가 나오니까 중간에 자 그러면 협상 어떤 일로 할게요.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경원이. 아, 진짜? 밖에 나와서는 당에서 나한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협상을 다시 하자 그러는데 아니 링에서 등을 보인 상대한테 네. 누가 넓은 마음을 갖습니까? 여기가 무슨 뭐 저기도 아니고요. 저는 참 나경원의 그 심리 해골 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협상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인을 못 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악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 까인 거지. 예. 한마디로 리더십이 얘기하면. 거죠. 그리고 또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안이 없잖아. 네. 이인영한테 가서 구걸해가지고 받아내든지. 겨우 결과를 얻어내. 그거 말고는 없어 지금 현재. 예전에 박영선 세월호 비대위원장 네. 이때 세월호 그거 결국에는 추인 못 받고 결국에는 그만뒀잖아요. 네. 이게 리더십이 저런 식으로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게다가 국회를 뭐 한 보름 비웠어. 네. 이러면은 몰라. 지금 80일을 비워가지고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네.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략도 없고 결국에는 명분도 못 얻고 실리도 못 얻고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이러면 원내대표 그만둬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저는 애시당초에 합의안 보면서 이게 자유한국당 승인이 날까 싶었어요, 솔직히. 예,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내용 자체가 완패였거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싶었는데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그걸 내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펌프질을 다 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의원청에서 8명이 나와서 연장으로 다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최소한의 아군을 확보하고 야 그래도 이 정도 하고 가지고 80일 넘게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맞붙어 줘야 그 나경원 대표도 뭘 할 텐데 그럴 거면 이 정도 협상을 하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발언을 하라고 좀 부탁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야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협상을 어떻게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잘했다라고 민주당 입장에 칭찬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그걸 합의를 해갖고 가서 합의를 해서 들어가면서 발언할 선수 하나 섭외를 안 했다는 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선 아닙니까 사선 맞죠 지금 예. 원래 원내 부대표 단위 있잖아요. 예. 수석부터 시작해서 부대표 여러 명이 많죠. 있거든. 예. 거기가 하는 거거든. 그건 나와서 한 사람 줄줄이 도와줬어야죠. 나와가지고 거기가 서포트 해줘가지고 가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찬성 발언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반대 발언이 한 7, 8명 나오니까 나경원이 스스로 스톱 시키고 안 하겠다. 협상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자살골이에요? 이게 뭐 참 근데 어이가 없는 상황. 그런 의총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들끼리는 되게 중요한 모임이고 세상에 말 잘한다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총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8명씩 나가고 계속 공격을 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 견디기 힘들었겠죠. 근데 아직도 의문이 남는 건 왜 그 중간에 누가 나와서 안 잘라줬냐는 거지.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원내대표가 하반기에 지금 원 구성할 때 예결위에 위원 선정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나경원 대표한테 권한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는 건 당내에서도 뭐 이거 잘 안 되면 그냥 무력화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도도 다분히 섞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타이밍이자 이 구조인데 이러는 이유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한 50명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심중에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압박, 부담 그쵸, 이런 벼랑 것들을 끝에 서 있는 좀 거죠.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인영 원내대표로부터 취하 이 약속을 받고 근데 고소 왔다든지. 취하에도 검찰에서 이미 결과 된 사건을 그래도 여당이 예. 취하를 했으면은 좀 이제 검찰도 감면은 좀 되겠죠. 살살하겠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걔들은 늘 그런 식으로 그 검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합의를 쓸수 뭐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검찰이 처벌하는 것과 상관없이도 그 정도는 정치적 성과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보기에도 기소건이 크게 걸려 있을 텐데 오늘부터 지금 소환 통보가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는 것 조사가 같아요. 시작됐죠. 그래서 소병훈 의원이 어제 그 의총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이걸 철회를 하면은 그 국회 선진화법의 너울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야. 자유한국당이. 왜냐? 이거는 미처리된 것이고 그리고 이 뭐 법안으로서 요건이 안 된다. 네. 이거 철회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백지화, 무력화하려는 이유가 그저 국회 선진화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저는 위반에 근데 의한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안으로 나와서 그 의원들의 뭐 감면을 시켜준다거나 이러면 진짜 아유, 국회 개판되는 거. 국민이 예. 일단 용납하지 않죠. 그거 진짜 용납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그거는. 하면 예. 10% 빠질 거예요. 지지율.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합의안에 아예 올리지도 아니, 못하게 뭐 만들어야 그런 돼요. 거는 이제 이면으로 하죠. 이면으로. 민주당이 그걸 이면으로. 어떻게 그 액면에 합의를 하겠어? 이면으로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면 합의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네. 한두 명이 뭐 의총 내용을 다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이 합의안 추인 부결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상원 전 원내대표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뭐 그런 이제 관측도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김성애 보좌관 얘기했듯이 네. 그 합의안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네. 이 참 받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럴라고 장애투쟁 80일 하고 이랬냐? 뭐 그 내용이 아무 내용도 없거든. 예. 그냥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경제 원탁 회의 하면 뭐예요? 경제 원탁 회의 해봐야 그건 그냥 저기 토론회 하는 거야 토론회. 의미가 없는 거에서 받기가 어려웠는데 나는 그보다 더 이 미묘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뭡니까? 합의 처리안이 부결되는 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전에. 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받았어. 아 맞아요. 지금 KT. 그 강원랜드 취업 강원랜드 비리로. 예. 네. 근데 이제 당내 역학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 네네. 권성동 의원이 이 족쇄가 아니었으면 원내대표를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나경원을 좀 알로 봐. 그리고 지금 김무성 걔가 이른바 조용한데 뭐 전당대회 끝나고 황교안한테 힘이 확 실렸으니까 조용한데 보고 있으니까 당이 태극기 당으로 가네. 지금.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번 헛발질이 있었잖아요. 네. 최저임금 문제, 뭐 또 외국인 그 그렇죠. 노동자들 노동자 문제. 임금 문제. 예. 그리고 뭐 임대 아파트 주민들 앞에 가가지고 집값 떨어졌다 그러고. 수재화 자영업자 앞에 가가지고 지금 뭐 무슨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하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헛발질들이 나오면서 슬슬 흔들리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한국당 내부에서. 김무성을 정점으로 한 비박계가 지금의 지도부 나황 지도부를 은근한 흔들기. 은근한 흔들기. 흔들기에 그래서 나섰다. 그날 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나중에 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것도 수도 일정하게 있겠네요, 작용을 진짜. 해서 이게 오전에 권성동 무죄, 오후에 추인안 부결 딱 보고서 야 이거 재밌어지겠다 앞으로 저당 안쪽이.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이에요. 네. 12월인데 12월까지 임기를 마치면 다음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 국회 다 끝났지 20대 국회는. 국회 다 끝나고 총선이거든. 네. 때문에 누군가가 원내대표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건 흔들어서 낙마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모종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 신호탄이 이번에 추인한 부결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봐요. 김수희 평론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확 나를 같이 흔드는 것인지 음. 한쪽씩 흔드는 것인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부 출범까지는 김무성과 황교안 이쪽에 제휴는 어느 정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또 얼마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로 김무성계가 흔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지금 황교안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안 돼요. 봐서는 네. 김무성 쪽이 빠진 것 빠졌다.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메시지 관리 같은 경우는 본인 책임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김무성에서 누구 뭐 이렇게 메시지 그동안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예, 뭐 빠졌다 한들 그동안 붙여주던 사람이 과연 김무성계였는 건지는 알 좀 수가 없죠. 멋있게 얘기한 거다 좀 믿어주지 별로 못해도. 멋있지 않아. 무슨 소리야. 자유한국당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황교안 체제 오래 못 갈 것이고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비대위. 자유한국당 내에서. 오.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힘주어 말씀드렸던 오래 못 넘어간다. 토픽 아닙니까? 예, 오래 못 네. 넘어간다. 그래서 그동안에 표면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표면적으로 저 황나 투톱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제원이에요. 장재원. 요즘 뭐 아주 쓴소리를 뭐 네. 엄청나게 오늘도 쏟아냅니다. 했더라고요. 쓴소리를. 거기 장제원 뒤에 누가 있냐? 김무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뭐 거기는 공천 뭐 눈치 볼 이유가 없거든. 부산 뭐 지역구 거기서는 확보하고. 저 장재원이 지난 저 20대 지금- 총선에서 공천 못 받았었는데 자력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자유한국당 들어간 지금 거예요. 장제원 선수가 한국당 내에 그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개혁파로 떴어. 황나 투톱한테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막 쓴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거기가. 근데 이제 그게 그 김무성의 그림자하고 무관치가 않지. 그래서 저 내부의 흔들기는 시작됐고 아직 표면은 안 되는데 곧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의총 추인안 부결이 그 신호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어떻게 변해? 재밌어질 거예요. 재밌어진다. 한쪽으로는 우공당이 또 쫙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사실 이 우리 공화당 우공당이 뭡니까 이게? 저는 뭐야 열린 우리당이랑 공화당이랑 합친 거야? 일베 가면은 좋아요는 산업화 그리고 또 싫어요는 민주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화는 그들의 어떤 자부심, 금자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화 산업당 해가지고 공산당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강력하게 또. 공화 산업당. 우리 공주당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공주당. 얘기된다. 예, 우리 공주당. 아니 근데 진짜 그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예. 한 100% 믿습니다. 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해요. 네. 뭐 그 사람의 반대로 멘탈리티는 제가 그렇다, 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쪽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해보세요. 반사적으로. 무조건 반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해보세요. 네. 예. 우리 공화당 박근혜가 한 게 아닙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이 새끼야, 이 기회주의자 이 새끼. 둘이 뭐 이것도 짰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저 새끼가 내 짰어? 반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 내가 똑같이 하는 게 또 반대로 하는 거야. 콤비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예. 아니 근데 거기가 아주 간명해요. 그 동네는 뭐 많은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창당 취지가 아주 간명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누구야 메신저 역할하는 유영아 변호사. 거기가 이제 뭐 그게 박근혜 실제 메시지든 아니면 호가호위하는 거든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서석구 등등 해가지고 거기들이 있고 요즘에 김문수 어르신이 그렇게 광화문에 자주 나타난대요. 김문수가 우공당 집회에 그 양반도 한국당 내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 아니 그 양반 저 서울시장 후보 나섰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만 나갈 사람 없으니까 나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문수 바로 밑에 사고 많이 친 차명진 선수도 갈 데 없거든. 왜냐면 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요즘도 높고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거기가 약간 예. 이 저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깔때기.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에서 김종인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민주당 내에서 김한길하고 안철수가 하던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안철수, 김한길 그룹, 그다음에 지금 뭐 현재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가 있죠. 그러니까 두 파티였는데 현재 당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사람들하고 이 당에서 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진짜. 막 정말 돌듯이 흔들고 막 탈당하고 막 가서 나가야 빠지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러다 당 끝장 나겠다 싶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긴급 투입되고 박영선 의원도 나간다 오늘 나간다 내일 나간다 이종걸 의원도 오늘 나간다 내일 나간다 이계호 의원도 오늘 나간다 내일 나간다 그다음에 김용록 의원도 오늘 나간다 내일 나간다 했는데 넷이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갔죠. 이현주까지 탈당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어떻게 했죠?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했다 안 나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당간시켜줬어요. 김용록, 이계호, 박영선까지. 그러네요. 확실히 농공행상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았지만 자유한국당의 지금 내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친박이라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거기서 막말하는 뭐 차명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태를 하는 데는 김문수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공천을 받지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이 당으로는 가망이 없겠다고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있는 대로 흔들어서 이 조직이 깨지고 비대위로 넘어가서 막 정신없을 때 야 그냥 현역이 하자고 우르르 몰려가서 넘어가려고 당에 잔류하려고 생각해도 황나를 흔들어야 되고 이 당 깨고 우리 공화당으로 가겠죠. 우리 공화당으로 갈 사람도 황교안, 나경원은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 당 계속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정리해줄 비대위원장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 우리 공화당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심 아닌 듯 표정 관리하면서 긴장하는 데가 바른미래당이에요. 저거 TK에서 바른미래당보다 있겠네. 정당 득표율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밀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원진이 우리 심상정 대표한테 조용히 얘기했대요. 패스트트랙 반대 안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다는 거. 선거제도 바꾸는 거. 선거제도 반대 안 합니다. 아니 TK에서 네. 우리 공화당이 얼마만큼 뭐랄까요 선전할 수 있을까요? 망할 겁니다. 망할 거다. 이거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른 있어요. 의견, 네. 예. 그러면 그냥 있던 대로 큰 대로 자유한국당이- 몰아준다 이거예요. 아 자유한국당으로. 네, 큰 대로 몰아준다가 습성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선거는 될 사람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박근혜가 이제 여러 다리를 걸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공화당에 함부로 힘을 실지 않는 거는 개망신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리고 TK 사실 이제 친박 비박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뚜렷한 경계는 없어요. 대충 잊고 싶은 사람이에요. 박근혜는. 박근혜가 확 떠올라 버리면 진짜 그냥 내가 죽일게라고
그 보수층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는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좀 저울질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가 2008년 친박연대 나왔을 때도 친박연대에 힘을 완전히 실어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저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기억나시죠? 임 뭐라는 그 저기 유경재단 한센인 그리고 한센인 임두성 임두성 나서 이제 그 최순실 어머니하고 집안 친척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있는 사람인데 임두성이에요. 아니, 임두성. 자기하고 관련된 인사가 비례대표 2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도 심어놓고 밖에도 친박 연대 해놓고 그다음 친박 무소속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박근혜도 두세 달이 걸치는 그때는 쪽으로 일단 멀티플레이가 그래요. 잘 됐었는데 네.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친박 파리를 그러니까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는 건 맞고 공화당이. 근데 이제 박근혜의 정확한 의중은 모르죠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 뭐 유영아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한 반쯤만 믿으면 되는데 두고 봐야 돼요. 저게 과연 볼륨을 키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홍문종 누구야 조원진 둘만 저렇게 설레발치다 끝날지. 네. 근데 한국당 내의 공천 파열음이 어디로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는 뭐 꽤 저기가 나름 세력화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영향력이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와. 아니 아직까지 그 이렇게. 제가 네. 대구 전문가이신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궁금한 건데 어쨌든 지금 지난번 지방자치선거까지 해서 전국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좀 풀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PK에서는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웬만히 선전할 가능성을 저희가 점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TK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안 찍으려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공화당 사석에서 했던 설명 사석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어떡하나 이제 사석에서 한 얘기. 이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사실 경남 지역에 실제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했더니 6.1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갑자기 치솟아 올랐어요. 아 작년에. 네. 그거는 이제 먹였다 이거죠. 네. 먹였기 때문에 다시 저울질 시작한다. 이거라면은 사실 TK는 비교적 자유한국당 심판이 아직 덜 끝났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옛날에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저 인간들은 좀 더 당해봐야 돼. 이게 조금 더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는지. 아, 우리공화당으로는 안 가는 거고요. 더 한술 더 뜰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하다못해 바른미래당으로라도 가겠죠. 정의당으로 갈까? 정의당도 있겠죠. 네. 우리 DK에 꽤 있어요. 요번에 정의당 대구 경북 지역 경선 네. 토론회 하는데 저를 사회자로 처음에 초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냥 시간이 못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럼 도당위원장? 나한테 줘야지 그러면. 네. 나한테 줘야지. 아 너한테 줍니까? 너라고 했어. 인간이. TK 괜찮겠어요? TK하고 뭐 어때? 아 정의당 토론회인데요. 정의당 토론회. 이거 주는데 뭐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제가 정의당 토론회 가는 게 누가 황교안 북 콘서트 사회 보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죠. 괜찮다. 네. 이거 한번 희석시켜줄 그렇죠, 그렇죠. 김수미 씨를 사회자로 초청한 이유는 염가에 하겠다는 아마 그럴 겁니다. 딱 그럴 거예요. 염가의 흥행도 좀 노려보겠다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재동 씨 100분의 1로 가는 겁니다. 100분의 1이면 다행입니다.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약간 이제 거품들이 거치면서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건데 저 본 게임을 헤쳐갈 수 있는 본인의 그 배심과 역량이 있는지는 검증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 구도를 단순하게 짜서 장외투쟁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났어요. 좌파 독재만 계속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른바 외연 확정이랍시고 지금 민생행보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가는 곳마다 이제 긁어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 관리라는 게 주변 참모들이 잘 준비해서 잘 써준다고 꼭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에 맞는 순발력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게 그게 정치를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준비 안 됐다는 게 갈 때마다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 한국당 내의 그 정무 라인들에서도 조금 이제 고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내돌리면 잘 적응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내돌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돌리면 큰일 나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황교안 당대표가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지금 뭐 여성 단체 뭐 하여튼 뭐 어디 뭐 외국인 노동자들 막 많이 다니잖아요. 네. 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안 생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황현희와 함께한 2040. 그건 문제가 되겠어. 그래요.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저를 계속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거기서 문제가 안 생겼네. 아무 문제가 아니 뭐 없었습니다. 프로포폴 그것도 있었고 거기도 문제가 그러니까 됐죠. 웃음으로써 이제 승화시켰다. 그렇지. 이 사회자가 웃음으로써 승화시켜버렸어요. 뻥 터트리고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무도 황교안한테 그 멘트를 받아주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진짜 그것도 완전히 황교안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상황이었어요. 황교안이 저는 간증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한다고 간증형 생각하는데, 정치.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간증형 교회 전도사로서 공안 검사로서 교회 무대에 서면요. 제가 이번 주 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직원들 힘들어할 때 제가 아이스크림을 10만 원치 사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주던 순간 더위가 싹 사라지는 사무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 하거든. 왜냐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게 돼요. 교회는 기자도 없고 시니컬한 사람이 없거든. 다 기본적으로 들어주려는 자세를 가졌는데 박수를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게다가 사람들. 검사지. 열려 그리고 있죠. 소문 나 있지만 황교안 검사가 오후 9시면 자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성경 읽고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네. 큐티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교회 가서 털면 그러고 나름의 그 아저씨 유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빵빵 터지니까 요걸 그대로 사회로 갖고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본엔 당연히 정책적인 제안들이 있겠죠. 청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간증에서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퍼스널라이즈를 하는 건데 예. 전혀 상관없고 생뚱맞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황교안이 본인 입으로 되어 있지만 좌파 놈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전 황교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공안 검사로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가 된 다음에 집안일에 단 하루라도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냥 월급 들어오면 집에 들어가면 하고 자기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돈 때문에 아둥바둥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나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카페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좀 잘 꾸미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살면서 누군가의 생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까? 그러면 하루 1시간씩 쳐다보고 기도하세요. 이따위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다가 현실 정치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황교안 씨가 저 논란을 좀 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가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받아 잘 적는 듣는. 그럼요. 받아 적는 이런 그 뭐야, 인상도 좋잖아. 액션을 예. 취해만 줘도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얻지. 거기서 되지도 않을 해법을 제시한다면서 이야기했다가 네. 점수만 깎이는 거 아닙니까? 말이. 저는 그때 토크 콘서트 할 때도 딱 한 멘트 하나가 정말 좋은 멘트가 딱 하나 있었어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어떻게 보면 같은 멘트예요. 굉장히 이런 멘트는 듣겠다라는 멘트잖아요. 지난번에 경제를 모르는 경알못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 주변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황현희 씨가 말한 것도 전 상당히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여성 정책을 왜 부인한테 물어봐? 17개월 동안 18억씩 벌어들인 남편의 부인이 어떻게 알아요? 뭐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여성 문제라는 것을 여성 정책이라는 것을 여성이란 성한테 물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그런 식이라 이 양반은 그런 식의 절박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뭐를 어디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말도 예. 맞네요. 예. 그리고 부인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물어봤냐? 예, 안 물어봤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날카롭게 물어봤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기서 뭐 하셨어요 사회자에서 옆에서 나 박수 쳤어. 손끝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 있어요. 근데 이거 주면은 사람이 더 열심히 까야지. 아니 형님 세상에 제일 어차피 무서운 게 죽이려 뭔지 했는데. 알죠? 뭐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하고 있어. 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지. 황현희 저는 씨가 그렇습니다. 황현희 씨가 잘하시고 전도사를 해야 있습니다. 돼. 예. 전도사. 같이 저기 신학교 갑시다. 갑자기요?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서 근데 그 사실 정치를 지금부터 뭐 과외 학습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황교안 씨가 올해 이제 1월에 정치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2022년에 대통령이 된다? 아이고 이 나라는 뭐 진짜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에 2번 도전했잖아요. 3번 했습니다. 3번 했나? 예. 그렇지. 3번 했죠. 창도 처음에는
이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지금처럼 뭐 SNS니 이런 게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고 주로 이제 맞아요. 언론을 통해서인데 창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계신 분들이 그 기자들 빠순입니까? 기자들 만나가지고 실수가 많고. 예, 예. 근데 이제 흙 묻은 오이 먹고. 근데 그게 뭐 고대 나와서 엄마 쟤 어떻게 흙 기자하냐 뭐 이런 그렇지 거 고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자하냐. 근데 어. 지금보다 덜 노출됐던 게 맞아요. 그때는 SNS, 유튜브 이런 게 없을 때야. 예. 그러니까 언론 기사에서만 몇 번 문제 네. 삼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창은 조중동은 또 안 쓰죠. 창은 훈련이 됐어요 이게. 넘어가죠.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좀만 삐끗하면은 박살나는 시대거든.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사고가 계속 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저런 상태에서 밖으로 내돌리다 보면.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숨겨야 돼요. 내가 한국당이라면은 그 황교안을 민생문이 어쩌고 대선 행보하면서 자꾸 밖으로 내돌리지 말고 이제는. 조금 숨기고 공부하고 전문가들 네. 불러서 예.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더 낫거든.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이제 이 정제하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지금 끊임없이 나가가지고 자꾸 노출하려 그러니까 네. 노출하면 할수록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 해줄 필요가 뭐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아니, 잘하고 그- 있다고. 예, 황교안 백브리핑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 기자들이 잘못 쓰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최근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민경욱이 할 거라고. 예. 아니 씨발 대변인. 백브리핑 퇴진시키는 사람이 아니 민경욱이야.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이해찬 대표는 예를 들어 백브리핑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길 가다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 안 해요. 서서 인터뷰 안 한다. 라고 하는 대신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기자 간담회를 한대요. 기자 간담회 앉으면 기자들이 물어보는 건 다 대답을 한다는 거지. 다 아는 거 대답을 하고 소통을 하니까 기자들이 뻗치기를 안 해도 돼서 불만이 없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앉아서 기자들이랑 맞닿아 해서 아무거나 물어보는 거에 답변할 능력이 되냐? 그건 또 안 돼. 근데 백불은 하기 싫어. 그러면 써준 메시지만 읽으려고 해.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그걸로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숨기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저 상태로 저렇게 메시지가 관리가 안 되면 저는 이제 큰일 날 거라고 보고 처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경원은 흔들어야 되고 황교안은 약간 지켜보면 되는 상황으로 보일 지경으로 자꾸 외부 일정을 잡아들입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절로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당이 이 내년 총선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은 미칠라 그래요. 미치려고 해요 지금. 왜냐면 국회 저 80일 이렇게 파행되면서 돌아다니 보면 알거든. 싸늘하거든. 네. 지금 밖에 나가다니면. 근데다가 계속 막말 나왔지. 게다가 이제는 황교안까지 막 뻘소리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구설에 오르니까 이러면 무난하게 다 죽는다 내년에 수도권에서. 무난하게 다 한 명도 죽는다. 당선 안 된다. 이런 위기감들이 실제 있어요. 네. 그래서 흔드는 거야 밑에서. 좀 있으면은 저게 막 팍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차라리 홍준표가 낫겠다 생각한 사람 없겠어요 지금? 예, 있을 것 있긴 같아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 저는 요즘 이거 있어요. 한번 예.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황교안이 망한다, 무너진다. 안철수가 대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수의 안철수도 대안이요? 그렇죠. 안철수도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저는 자유한국 뭐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다음 행보는 자유한국당 입당 후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 안 보여 그림이 전혀. 그 아, 유승민은 안 갈 수 있는데 비극이죠 너무 비극. 매치가 예, 안 그 황교안에서 안철수 뭐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 두 사람이 바톤 터치를 하는 상황 같으면 사실은 그건 모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고 얼마나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국민들에게 그 불안함과 이런 마음을 줬으면 계속 외부에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 수혈에다 계속 저렇게 돌려막는 꼴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예, 자괴감이 느껴질 지경입니다. 네. 그런 전망을 하면서도 안철수가 부상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그거는 견훤이 신라의 왕이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 하여튼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다. 왜 내 반대로만 얘기하지? 그럴 일 없다라는 거죠? 예, 그 TK를 중심으로 한 자한당 지지층이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씨도 그 한나라당에서 대표가 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나마 처음부터 그쪽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안철수는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보수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잠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올랐었죠. 다시 꺼졌잖아요. 그게 좀 애매한 게 홍준표가 진짜로 잘해가지고 꺼진 건지 그렇죠. 꺼질 만한 게 꺼진 건지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하면은 이제
뭐 지역에 특히 영남 지역 노년층 입장에서는 경로당에서 옛날에 안철수 씹던 노인들 많거든요. 예, 그 사람 그 다 까먹진 않았고 저 사람은 남의 식구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 발 물러서 있는 홍카콜라 형이나 또 무대 형이나 이 상황을 딱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음 행보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긴 선수들이거든. 그럼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홍준표가. 제가 뭐 여기에 비유할 때는 아니지만 제가 개콘에 있다가 예. 코빅에 갔다가 우차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어디에서도 섞일 수가 없더라고. 나는 개콘을 10년 넘게 하고 여기에 피가 섞인 애기 때문에 이쪽 개그와 이쪽 개그에 어울리지가 않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정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인재 이인재보다도 이 행보가 피니과. 예. 이현주의 행보. 아, 민주당에 이현주당이나? 있다가 예. 바른미래당에 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이현주. 서석에는 어떻게 됐어? 서서 개그는 뭐 그러니까 서서 망했죠. 예, 서서 망했어요. 서서 이제 바로 장례식을 독자 치렀어요. 정당을 사실 거기에 만들려다가. 충격을 와서 다시는 코미디를 안 할 건데 생각 중에 내가. 예. 두 명, 아, 네. 관중 2명. 왜 안 왔어요 그때? 그날 저 전도사 무슨 교육이 있었다니까. 아, 그때 힘들었어. 예,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근데 그나저나 저는 국회 선진화법 요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큰 문제죠. 어떤 50명 지금 자유한국당 아, 의원들 예, 예. 고발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법이 통째로 자기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다 좆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런데 마침 검찰총장이 바뀌네요. 예, 그 법무부 장관도 교체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검찰총장 청문회 뭐 아까 7월 8일쯤으로 지금 예정 예.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네. 무난하게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그럼요. 세게 건드려봐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돼 전혀. 일단 윤석열이 결혼할 당시에 재산이 2천만 원이었고 지금 갖고 있는 본인 재산 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번 돈 다 술 먹어갖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한 거 외에는 별 관심 없이 살아서 재산인 형성 과정에서 의혹 생기기가 어려워서 나머지 50억 넘는 재산은 부인 재산인데 부인이 결혼할 때 들고 온 재산이에요. 그럼 결혼 전에 어떻게 행성했나를 물어보는 건 또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검사 책임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청문회에서는 사실 뭐 이 공수처법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법안 논의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잡아서 윤석열 검사를 공격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아니 그거 공격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그러면은 아내 재산 50억 있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대사가. 예. 50억 있는 아내를 버리랍니까? 아내 돈이 탐나는 대사네. 50억 얘기 하지 말고 해. 50억 얘기 하지 말고.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회는 파행 계속 시키고 왜 청문회는 나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청문회는 참석한다고 이게 그러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건 진짜 차원인 것 같아요. 무규칙 이종 격투기도 이런 정도 무규칙은 없는 간헐적 국회 정상화. 나는 이거 이상한 거기 거지. 간헐 좋아해. 간헐적 단식에 간헐적 국회 정상화. 너무 간헐적이잖아요. 네, 진짜. 청문회를 하겠다. 차라리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 줄 거면 아예 이것도 안 한다고 하면 명분이라도 생기지. 사실은 한국당에 조금 생각 있는 의원들은 지금 쪽팔려 해요 상황을. 그래요. 이게 이제 완패한 거 아니야. 원내 협상에서든 네네. 완패한 거거든 이 정치에서.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간헐적 이렇게 국회 들어간다는 저 쪽팔린 짓이거든.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자. 아무 조건도 걸지 말고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예요. 구차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구차하니까 아무 조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복귀하자. 그게 낫지. 그러고 저 추경을 무시 못하는 게 저 돈 막상 들어가면요 예결 특위고 각 상임위고 논의하면서 그거 자기 동네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동네로 가져가려면 회의에 들어가야 되고 통과가 돼 현수막에다가 20억 유치가 붙이거든요. 네. 총선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그걸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이 나경원이가 날 구원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그렇죠. 때문에 좆될 상황인데 날 구원해 줄 것 같지 않고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그 믿업지가 않고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밑에서. 아니 그래서 오늘 또 아까 내가 좀 오기 전에 국회에 있다 왔는데 그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건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정개특위가 소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소위에서 지난번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고 예. 이제 일소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인데 네. 민주당에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통과한 법안을 오늘 소위에서 가결하려고 그랬어요. 방망이치기 일보 직전까지 그 갔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나경원 대표가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에 동의할 테니 특위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달라. 달라. 예. 그리고 지금 12대 6이거든요. 내부 구성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비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12대 6. 그거를 한 11대 7 정도로 맞춰달라. 그래도 5분의 3은 되지 않느냐. 예. 이 두 가지 조건이면은 연장에 응하겠다. 근데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인영 네, 대표가. 뭐 근데 그 무슨 꼼수예요? 아니 뭐 별 의미 없는 꼼수야 사실은. 사실은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개특위는 상임위 법사위가 하나잖아요. 법사위로 하나잖아. 네, 근데 네. 상임위 심사 단계라는 게 없어. 없죠. 3개월 있으면 본회의로 가는 거야. 네. 이건 더 빨라요, 굉장히. 그리고 정개특위는 이제 목적은 여기 있는 거지.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아웃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을 달고 싶은 거지. 위원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민주당은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이 만약에 그래서 위원장이 되면 이거 치는 게 더 부담스러워. 그렇지. 한국당이 더 극렬하게 나올 거거든. 차라리 심상정한테 그럼요. 밀어놓고 예. 심상정이 위원장일 때 이걸 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면피하기가 좋아요. 예, 그럼요. 빨리 쳐야 되거든 지금. 안 칠 거면은 연장을 하든가 네. 안정적으로 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위원장 교체 안 된다. 그냥 가야 된다. 이게 중론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든지 갈겠다. 그래서 위원장 하나 달라는 얘기를 들고 나온 거고. 줄라면 사개특위 던져줘 버려야지. 사개특위는 3개월 있으면 무조건 본회의로 가요 그냥. 위원장이 누가 되든. 네. 그래요. 근데 동의를 안 하면 없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6월 30일 날 끝나는 거거든 이게. 이 나경원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런다고? 아니 그런다고. 가만 놔두면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사실 상임위로 가거든. 예,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되니까. 그러면은 예. 나경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달라고 한 거는 지금 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거를 차단하겠다, 무력화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뭐 그런 의사는 있는데 물론 이제 11대 7이 돼도 5분의 3은 되는데 네. 바른미래당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뀔 차질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 약간 꼼수기이기 때문에 네. 내일이라도 상황 봐서 안 되면 소위에서라도 이걸 치자라는 게 지금 그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까지도 거의 공감하는 네.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대요. 예. 근데 이제 소위에서 이걸 치려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쳐도 된다고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네. 아직 그게 이제 사인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 못 친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줄 그럴 이유가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리도 그렇게 없고. 되면 사개특위가 없어져요. 예, 없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연장에 동의를 안 해버리면 그냥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돼요? 그럼 법사위로 다 그냥 가고 정개특위는 다 예. 이게 운영을 잘못하면 넘어가고. 이게 7월 말까지죠 사개특위가. 사개특위가 없어지면 네. 법사위로 가서 3개월 만에 그냥 본회의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방법은 10월에. 3일 남았잖아요. 네. 3일 내에 정개특위에서 처리해버리면 돼. 뭐 그런 다 수도 쳐버리면 있죠. 돼. 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없어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 12명인데. 그게 되느라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추적이 있겠죠. 하는 게 또 예. 부담스러워하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예. 이제 애매한 게 있고 뭐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네. 처리하는 거예요. 여야 사당 합의안을 한 개 더 처리하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냈던 270석 무비례대표안을 같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올린 다음에 근데 하나는 패스트트랙 걸려 있으니까 90일 지나면 본회의로 가겠죠. 근데 하나는 법사위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들어와, 들어와, 용용용 들어줄게, 들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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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귀는 하겠죠 뭐 이제 곧.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낸 270석 예. 그 무비례대표안은 자기네들도 찬성하지 않는다니 당이 그 아니 아닙니다. 황교안이 비례대표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진짜 한번 본회의까지도 표결을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찬성하나 진짜.